현재 몬테네그로에 구속돼 있는 권도영 테라폼랩스 TFL 창립자가 최근 변호인단을 통해 얼마 전 나온 리플 판결을 인용하며 UST 테라 USD와 LUNC 테라 클래식은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SEC 소송에 대한 기각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SEC는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며 이번 리플 판결이 연방증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시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라벨 옵스미레입니다. 리플 소송 약식 판결이 나오고 SEC와 권도영이 제대로 붙을 모양입니다. 오늘은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SEC와 권도영 테라폼랩스 소송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대략적인 개요를 말씀드리고 맨 마지막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SEC는 테라폼랩스가 판매한 암호화폐가 증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테라폼랩스가 루나를 판매할 때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예상하게 한다는 공개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우이 판례에 따른 투자계약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테라폼랩스와 그의 대표인 권도영은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루나가 증권이 아니라 화폐로 사용되는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SEC가 증권법을 임의로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한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SEC가 자신들에게 증권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공정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그렇다면 테라폼랩스가 루나가 증권이 아니라고 하는 근거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루나는 화폐로 사용되는 유틸리티 토큰이다. 루나는 테라폼랩스가 개발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테라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하거나 안정화된 암호화폐인 테라 USD와 교환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며 루나는 테라폼랩스의 기업 활동과 관련이 없으며 투자자들에게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부여하지 않는다. SEC는 증권법을 임의로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한다. SEC는 하우이 판례에 따른 투자계약의 정의를 과도하게 확장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야기한다. SEC는 테라폼랩스에게 증권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공정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권도영이 리플 판결로 루나가 증권이 아니라고 하는 근거에 대해 알아봅시다. 리플 판결에서 법원은 XRP라는 암호화폐의 일부 판매가 투자계약의 판매였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법원은 XRP의 다른 판매, 즉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덜 숙련된 투자자들에게 한 판매와 서비스를 위해 XRP를 배포한 경우에는 투자계약의 판매가 아니었다고 결론지었다. 법원은 이러한 판매에서 투자자들이 리플의 노력으로부터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대가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테라폼랩스는 루나의 대부분의 판매가 리플 판결에서 말한 프로그래밍 판매와 유사하다. 테라폼랩스는 루나를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했으며 서비스를 위해 루나를 배포하기도 했지만 테라폼랩스는 이러한 판매에서 투자자들이 테라폼랩스의 노력으로부터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대가 없었다. 그렇다면 SEC가 루나가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 알아봅시다. SEC는 하우이 판례에 따른 투자계약의 정의를 적용한다. 하우이 판례에 따르면 투자계약은 1투자금의 공통기업에 대한 이익을 기대하는 3. 다른 사람의 노력에 의존하는 계약, 거래 또는 계획입니다. SEC는 루나가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SEC는 테라폼랩스가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예상하게 한다는 공개적인 발언을 했다고 판단한다. 이것이 투자자들이 테라폼랩스의 노력으로부터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대를 만들었다. SEC는 테라폼랩스가 루나를 개발하고 운영하며 루나의 가치와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했다고 판단한다. 테라폼랩스는 자신들의 암호화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하였다. 테라폼랩스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루나를 판매했으며 이것은 증권법 제5조에 따른 등록되지 않은 증권 거래였다. 테라폼랩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루나를 배포했으며 이것도 증권법 제5조에 따른 등록되지 않은 증권 거래였다. SEC는 권도영과 마찬가지로 리플 판결을 근거로 루나가 증권이라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아봅시다. 리플 판결에서 법원이 XRP라는 암호화폐의 일부 판매가 투자계약의 판매였다고 결론지었으며 SEC는 이 부분이 테라폼랩스 사건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테라폼랩스는 기관 구매자들에게 루나를 직접 판매했으며 이때 테라폼랩스가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예상하게 한다는 공개적인 발언을 했었다. 이러한 판매에서 투자자들이 테라폼랩스의 노력으로부터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대가 있었다. 그리고 SEC는 이와 더불어 이번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이번 리플 판결에서 법원이 XRP의 다른 판매, 즉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덜 숙련된 투자자들에게 한 판매와 서비스를 위해 XRP를 배포한 경우에는 투자계약의 판매가 아니었다고 결론 지은 부분을 비판하였습니다. SEC는 이 부분이 하우이 판례와 모순된다고 재차 주장하고 있으며 법원이 합리적인 투자자의 기준을 주관적으로 나누었으며 투자자들의 구체적인 지식과 의존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SEC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하우이 판례에 없다고 말하며 항소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정리해보십니다.
이와 같이 권도영은 이번 리플 판결로 SEC 기소 기각을 주장하고 있으며, 반대로 SEC는 리플 판결을 인용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EC 또한 이번 리플 판결의 일부가 하우이 판례와 모순된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권도영 소송에 대한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리플 판결 항소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저의 사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리플의 경우 이번 SEC 항소 표현으로 최근의 하락 원인이 된 것 같기도 하고 향후 알트랠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합니다. 사실 리플 소송과 마찬가지로 SEC와 권도영 루나 소송도 코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것은 바로 SEC가 주장하고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루나를 배포했으며, 이것도 증권법 제5조에 따른 등록되지 않은 증권 거래라고 주장하는 부분이며, 투자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바로 루나 스테이킹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루나 사태 시 스테이킹 락업 기간 동안 테라 디패킹으로 인하여 루나가 가루가 되는 것을 지켜만 보면서 모든 손실을 떠안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아는 동생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자산 수억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망연자실할 때 밤에 걱정되어 소주 사주러 달려나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하기에 최근 온체인을 통한 추적에서 빼돌린 권도영 행태도 함께 생각하면 정서적인 면에서 철퇴가 가해져서 평생 감옥에서 반성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모두가 리플이 소송에서 이기기를 바랬던 것처럼 SEC와 루나 소송건도 만약 루나가 일부 승소하기를, 최소한 투자자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증권으로 보는 SEC의 주장에 대해서만은 바라야 하는 게 서글퍼집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리플과 같은 국제송금 관련과 비체인, 디카르고 같은 물류 관련 내러티브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곧 저의 생각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코인의 펀드멘탈과 별도로 우리 코인 투자자들은 꼭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엄청난 리플과 권도영 소송 비용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 것일까? SEC와 루나 소송건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차가운 이성으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